안녕하세요. 포유 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사자성어의 사필 기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 정상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일시적으로 뭔가 벗어나더라도 결국은 순리대로 돌아간다라는 말이 사필 기정인데, 이 사자성어가 정말 어울리는 주식이 있어요. 그게 테슬라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지난해 테슬라 주가가 1200불 넘었을 때 아마 2년 이내 고점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아마 현실화되고 있는 게 아니냐. 2년 안에는 1200불 가기 힘들다. 뭐 1분기만 하더라도 우리 국내 정권 전문가들이 사상 최대의 영업실적 뭐 강조했죠. 그러면서 테슬라 주식 지금도 늦지 않았다, 매수하자,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아마 테슬라 주식을 아마 애찬론자라고 보는데, 거의 뭐 미국 주식을 안내하시는 분의 90% 이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근거는 그렇게 뭐 설득력이 없거든요.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는 하는데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죠, 93센트밖에 안 되는 거죠. 1달러가 안 된다는 거죠. 이거를 두고 사상 최대 실적이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웃기는 거죠. 설사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하더라도 주당 1달러도 안 되는 주식, 미국의 주당 EPS가 1달러 이상인 주식 부지기수입니다. 제가 볼 적에는 S&P 500 기업의 약 한 절반은 1달러 가까이 되지 싶어요. 그런데 1달러도 안 되는 주식을 엄청난 주식인 것처럼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보유환율연구소가 여러 차례 강조를 했죠. 아마 내년에 경기 불황이 본격화되면 자동차 제대로 안 팔릴 거라고. 그런데 근래에 이제 테슬라 머스크 대표가 시인을 한 거죠. 내년이 어렵다고요. 경기 불황의 어두운 그림자가 테슬라를 향해 밀려오고 있다고. 너무나도 당연하죠. 내년이 경제가 어려우면 뭐 전기차와 같은 이런 상품들은 판매량이 급격히 줄게 되어 있죠. 그런데 과연 우리 국내 정권 전문가들이 몰랐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테슬라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테슬라 대표는 정작 10% 감원을 해야 되겠다고 발표를 하는데, 우리 국내 정권 전문가들은 아주 매력적이라는 거죠. 참고로 엔비디아는 올해 1분기죠. 지난 1분기 주당 순이익이 3.9불입니다. 그러면 테슬라하고 비교하면 얼마 차이 납니까? 4배예요, 4배. 근데 주가는 6월 4일 새벽에,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주식이죠. 테슬라 주가 70불, 뭡니까? 703불로 끝났는데, 그런데 테슬라는 703불, 엔비디아는 187불.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 4배나 많은 주식은, 겨우 187불. 그런데 주당 순이익이 4분의 1도 되지 않는, 엔비디아의 4분의 1도 되지 않는 테슬라 주가는 703불.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특히 경기 불황이 되면 그것이 주가에 바로 반영되거든요. 테슬라도 오죽하면 10% 감원을 발표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권 전문가들이 사필 기정이라는 사자성어에 충실해야 되는데, 그와 완전히 동떨어진 얘기를 하면서 테슬라 주식 사라고 한 거죠. 결국 테슬라 주식은 엔비디아 주식보다 16배 비쌉니다. 주당 순이익을 감안하면. 그렇다면 엔비디아 주식은 정상이냐라고 또 우리가 누군가가 질문한다면 그것도 정상이 아니거든요.
아직까지는. 지금 그 자료를 만들어 놓고도 제가 안 내보내고 있는데, 어느 정도 240불 정도 가면 그때 방영하려고 가지고 있어요. 엔비디아 주식을. 근데 엔비디아 주식도 지금 190 할 때 한 PR이 100배는 안 돼도 한 49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엔비디아 주식은 100배가 넘는다는 거죠. 4배 비싸니까. 예? 그러니까 약 한 200배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내년에 영업 실적이 나쁠 것 같아 가지고 직원 감원을 발표했다면 내년에 테슬라의 PR은 또 300배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정권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간밤에 테슬라 주가 9.2% 하락을 했는데 나스닥 평균이 100입니다. 약 한 2.4%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 나스닥 지수 하락을 주도한 종목이 테슬라라는 거죠. 물론 반도체 주가도 하락을 했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엔비디아가 반도체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유망하다고 하는데도 아까 PR이 49배 가까이 된다는 거죠. 근데 테슬라는 내년에 경기가 나빠질 거를 스스로 이제 대표가 시인했는데 테슬라 주가보다 16배로 엔비디아 주가보다 16배 정도 비싸다는 거죠. 근데 내년에 이익이 만약에 감소된다면 뭐 직원 감원 발표를 했다는 얘기는 내년 영업이익이 기대 못 미칠 거라는 거죠. 그러면 내년에는 엔비디아 주식보다 16배가 비싼 게 아니고 50배 정도 비싼 주가가 테슬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어서 시사점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포유환율연구소는 그 평형이론이라 할까요? 평형이론과 뭐 비교해 보면 정권 전문가들이 지난해 우리나라 정권 전문가들이죠.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강조했죠. 그러면서 코스피 주가 올라가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한 것과 테슬라 1분기 영업실적이 사상 최대니까 테슬라 주가 올라가야 된다라는 얘기하고 너무 똑같다라는 거죠. 테슬라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니까 저평가되어 있다. 또 중국 생산시설 확대하니까 저평가되어 있다. 독일에서 생산을 본격화하니까 저평가되어 있다. 태양광 산업에 본격 진출하고 있으니까 저평가되어 있다. 탄소 배출권을 판매를 하니까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식의 논리, 우주여행 산업을 지금 열고 있는 기업이 테슬라다.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은 그야말로 아마추어들이 하는 거예요. 진정한 주식을 안다 하면 그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포유환율연구소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주여행하면 이익이 나? 이런 거죠. 태양광 산업에 진출하면 이익이 나느냐 묻거든요. 중국 생산시설 확대하면 이익이 나느냐 묻거든요. 독일에서 생산을 본격화하면 이익이 나느냐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테슬라 대표가 이제 시인을 했어요. 그래 해보니까 이익이 안 날 것 같다. 그래서 직원을 10% 감원해야 되겠다는 거죠. 이제 알아한 거죠. 테슬라 대표도. 이런 식의 영업 전략은 이익을 창출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뒤늦게 이제 알아한 거죠. 그게 시사점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권 전문가들 식으로 접근하면 남는 것은 폐허다. 즉 피바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어제 주가가 내린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유가가 그 WTI 기준으로 거의 뭐 120불을 돌파했죠. 그게 이제 제일 큰 악재죠. 유가가 또 올라가면 N 약세 요인이 되고 또 인플레이의 1등 뭡니까? 공신이라 할까요? 가장 이제 인플레이 영향이 큰 그 분야가 유가죠. 그런데 7월부터 이제 그
사우디 등에서 정산을 한다고 하니까 6월 말까지는 뭐 아직까지 석유 공급이 안 되죠. 또 그리고 석유 시장 참여자들이 마지막은 이제 불꽃을 태울 겁니다. 지난해 주식 불꽃 태운 것처럼 마지막에 유가 상승을 유도하죠. 그래 놓고 거기서 청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공매도도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데 그 나스닥 지수가 어제 큰 폭으로 올랐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테슬라 주가 하락은 영업 실적 악화다. 사상 최대 영업 실적이 원래 1분기였다면 내년에는 반토막도 날 수 있다. 그러므로 정권 전문가들의 접근 방법, 약 한 90% 이상이 내 정권 전문가요라고 하면서 유튜브 공간에 많죠. 말은 잘 하는데 들어보면 귀담아 들을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사상 최대 실적인데 왜 감원을 해요? 왜 독일하고 중국에서 생산을 본격화하는데 왜 감원을 해요? 우주여행 산업에 진출하는데 왜 감원을 해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 식의 접근 방법은 여러분들의 호주머니만 노리는 정권 전문가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요지는 그래요. 그렇다면 적정 주가는 얼마냐? 테슬라 적정 주가 1년 후는 $400 미만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